안녕하세요. 그게 뭔데? 영어의 기초란 게를 쓴 신돌영어 배철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 단어 읽는 법 편입니다. 한글의 자음 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를 한다면서 한글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겠지만 자음 모음 유추와 모아 읽기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의 자음을 보자면 기역부터 희응까지 14개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네이티브, 즉 원어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다음으로 한글의 모음입니다. 단모음, 복모음 합쳐 21개입니다. 역시 잘 모른다 해도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음 기역, 모음 으라는 구분을 나타내는 표현 없이 가능한 한 정확히 발음하도록 노력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에서 한글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한글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은 화면의 내용을 각자가 직접 알파벳과 발음을 쓰고 유추하는 작업을 해볼 것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럼 더 빨리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에서 한글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 규칙 첫 번째, 알파벳에서 한글 자음 이응은 무조건 지웁니다. 알파벳 26자 중에서 자음 이응이 있는 알파벳은 많습니다. 총 16개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26자 중에서 자음 이응의 역할은 어떤 알파벳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알파벳에서 한글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 규칙 두 번째, 자음 이응을 빼고 다른 자음이 있으면 그 자음을 선택합니다. 규칙 세 번째, 자음 이응을 빼고 다른 자음이 없으면 한글의 모음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알파벳을 읽었을 때 자음 이응을 지우고 다른 자음이 있으면 한글의 자음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읽었을 때 자음 이응을 지우고 모음만 남아있으면 한글의 모음이 됩니다. 그럼 알파벳을 하나씩 알아보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총 26자를 하며 글씨체가 헷갈리는 것은 나란히 써놓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내용이지만 이해를 위해 반복하겠습니다. 단, X, H, A, E, I, O, U, W, Y는 유심히 봐주시고요. 세 번째, 자음 중 쉬운 알파벳은 검은색으로, 자음 중 어려운 알파벳은 노란색으로, 모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빨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즉 보실 때 검은색 알파벳은 조금 편하겠구나. 근데 노란색이랑 빨강색은 유심히 봐야겠구나 정도로 여겨주십시오. 그럼 알파벳 26자를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A는 시작부터 할 이야기가 좀 있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A는 다른 알파벳과는 다르게 두 가지로 씁니다. 왼쪽 건 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쇄형이고 오른쪽 건 실제 필기할 때 많이 씁니다. A는 이응, 에, 이응, 이로 쓸 수 있습니다. 이응은 지운다 했으니 에와 이만 남습니다. 즉 A는 한글 모음 A로 발음될 것입니다. 에 앞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시작하자마자 처음 나오는 알파벳이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A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B는 비읍,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비읍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B는 한글의 자음 비읍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보통 알파벳 B를 자음 비읍이라고 하지 않고 글자 부라고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서는 한글의 자음 비읍을 비읍이라고 정확히 구분해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글 모음 으 역시 정확히 구분해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B를 자음 비읍과 모음 으를 합하여 우리 한글에서는 글자인 부라고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음 비읍을 정확히 구분 정의할 수 없는 언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자음 비읍과 모음 으를 정확히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는 한글만은 글자인 부가 아니라 자음만인 비읍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알파벳으로 돌아가서 알파벳 C는 쌍시옷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쌍시옷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C는 쌍시옷 발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어려운 자음이란 읽을 때 유추할 수 있는 자음 쌍시옷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자음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C는 쌍시옷 또는 시옷 발음을 한다. 더해서 고려할 것이 많은 알파벳이다 정도로만 여겨주십시오. 뒤에 어려운 자음 4개만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D는 자음 디귿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디귿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D는 한글 자음 디귿 발음이 될 것입니다. 알파벳 E는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모음 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E는 한글 모음 이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이 앞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E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E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F는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피음 모음 으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피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F는 한글 자음 피읍 발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기초에서는 편하게 알파벳 F는 한글 자음 피읍이라고 했지만 초급을 벗어나면 알파벳 P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구분해야 할 알파벳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F는 피읍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벳 G는 다른 알파벳과는 다르고 알파벳 A와 같이 두 가지로 씁니다. 왼쪽 건 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쇄형이고 오른쪽 건 실제 필기할 때 많이 쓰는 서체입니다. 알파벳 G는 자음 지읒 모음 위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지읒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G는 한글 자음 지읒 발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벳 G는 알파벳 C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어려운 자음이란 읽을 때 유추할 수 있는 자음 지음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자음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알파벳 G는 자음 지읒 발음을 하지만 고려할 것이 많은 알파벳이다 정도로만 여겨주십시오. 뒤에 어려운 자음만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H는 알파벳 중에서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음 모음이 없는 알파벳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H는 알파벳 C, 알파벳 G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지만 알파벳 C와 G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뒤에 어려운 자음 4개에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I는 자음 이응 모음 아,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 2개를 지우면 모음 아와 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I는 한글 모음 I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아 앞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I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I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J는 자음 지읒 모음에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지읒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J는 한글 자음 지읒 발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초급을 벗어나면 반모음으로서 알파벳 J를 알아야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알파벳 J는 한글 자음 지읒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벳 K는 자음 키역 모음에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키역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K는 한글 자음 키역 발음이 될 것입니다. 알파벳 L은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리을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리을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L은 한글 자음 리을 발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기초에서는 편하게 알파벳 L은 한글 자음 리을이라고 했지만 초급을 벗어나면 알파벳 R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구분해야 할 알파벳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알파벳 L은 한글 자음 리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벳 M은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미음으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미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M은 한글 자음 미음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N은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니은으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니은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N은 한글 자음 니은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O는 자음 이응 모음 오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모음 오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O는 한글 모음 오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오 위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O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O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P는 자음 피읍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피읍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P는 한글 자음 피읍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Q는 자음, 기역, 모음, 유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키역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Q는 한글 자음 키역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R은 자음, 이응, 모음, 자음, 리을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리을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R은 한글 자음 리을로 발음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기초에서는 편하게 알파벳 R은 한글 자음 리을이라고 했지만 알파벳 R은 그렇게 쉬운 알파벳은 아닙니다. 단어 앞에 올 때, 중간에 올 때 그 발음이 다르고 특히 단어 끝에 왔을 때는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또한 알파벳 R을 제대로 발음하면 상당히 외국인스러운 발음이 됩니다. 그러나 초보일 때는 알파벳 R은 한글 자음 리을 발음을 한다라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벳 S는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시옷, 모음, 으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시옷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S는 한글 자음 시옷 발음이 될 것입니다. 알파벳 T는 자음, 티귿,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티귿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T는 한글 자음 티귿 발음이 될 것입니다. 알파벳 U는 자음, 이응, 모음, 유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모음, 유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U는 한글 모음 유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유 위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U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U나 우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V는 자음, 미음, 모음,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비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V는 한글 자음 비읍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W는 알파벳 H처럼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음 모음이 없는 알파벳 두 개 중 하나입니다. U가 두 개라 여기도 좋지만 알파벳 W는 한글 모음 우로 발음될 것입니다. 물론 초급을 벗어나면 반자음이니 하는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초보자들은 알파벳 W는 한글 모음 우 발음을 한다라고만 여겨도 됩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X는 다른 알파벳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어를 어려워하는 성인은 물론이고 많은 학생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알파벳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제일 먼저 채택하지 않은 자음 이응을 지우고도 남는 자음은 두 개, 기역과 시옷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알파벳들은 자음은 하나이거나 자음이 두 개인 경우는 채택하지 않은 자음 이응과 이응을 제외한 다른 자음 하나만 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파벳 B, C, D, G, P, Q, T, G의 경우 자음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알파벳 B는 자음 비읍, 알파벳 C는 자음 쌍시옷, 알파벳 D는 자음 디귿, 알파벳 G는 자음 지읒, 알파벳 P는 자음 피읍, 알파벳 Q는 자음 키역, 알파벳 T는 자음 티귿, 알파벳 G는 자음 지읒으로요. 그리고 자음이 두 개인 알파벳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파벳 F, J, K, L, M, N, R, S, V의 경우 자음 이응을 지우면 남는 자음은 하나만 보입니다. 알파벳 F는 자음 피읍, 알파벳 J는 자음 지읒, 알파벳 K는 자음 키역, 알파벳 L은 자음 리을, 알파벳 M은 자음 미음, 알파벳 N은 자음 니은, 알파벳 R은 자음 리을, 알파벳 S는 자음 시옷, 알파벳 V는 자음 비읍으로요. 그런데 알파벳 X는 자음 이응을 지우고도 남는 자음은 기역과 시옷 두 개가 남습니다. 즉 알파벳 X는 기역과 시옷이 동시에 발음이 됩니다. 특히 기역의 위치를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기역은 받침 기역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알파벳 X는 알파벳 C, G, H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다른 알파벳과는 다르게 자음 두 개, 기역과 시옷이 동시에 발음되는 것 말고도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없는 다른 자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뒤에 어려운 자음 4개에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Y는 자음, 이응, 모음와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 두 개를 지우면 모음 와와 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Y는 한글 모음 Y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와 위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Y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Y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G는 자음, 지읒,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지읒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G는 한글 자음 지읒 발음이 될 것입니다. 길고도 지루하게 알파벳 26자를 모두 마쳤습니다. 알파벳과 한글의 자음 모음, 한글의 자음 모음과 알파벳과의 관계를 정리해보자면 알파벳 26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연결될 것이고 알파벳에서 한글의 자음 모음을 유추하는 방법은 알파벳을 읽었을 때 자음 이응을 지우고 이응 이외의 다른 자음이 있으면 그 자음의 발음이 될 것이고 이응 이외의 다른 자음이 없이 모음만 있으면 한글의 모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추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알파벳과 정리해보자면 제일 먼저 유추하기 쉬운, 즉 알파벳을 읽었을 때 읽은 것에서 한글의 자음 하나만으로 유추되는 쉬운 자음의 알파벳은 총 15개.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앞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알파벳 D는 디귿일까요? 드일까요? 차이는 글자가 완성형이니 조합형이니 하는 어려운 설명 말고 비읍이나 디귿은 자음만이고 부나 드는 자음의 모음을 합친 상태로 글자입니다. 영어에서 자음만인 비읍이나 디귿은 읽을 수 없고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나 드는 영어에서도 읽을 수 있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음 비읍을 비읍이라고, 자음 디귿을 디귿이라고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는 언어는 제가 식견이 부족하여 전 세계 언어를 모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글뿐입니다. 영어에서는, 일본어에서는, 중국어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알파벳 D를 드라고 하는 이유는요, 한글의 모음 으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디귿을 모음 이를 써서 D라고 하지도 않고 디귿을 아를 써서 다라고 하지도 않고 디귿을 어를 써서 더라고도 하지 않고 왜 드라고 할까요? 역시 한글의 모음 으는 영어에는 없지만 한글에는 있고 일본어에는 없지만 한글에는 있고 중국어에는 없지만 한글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을 그리고 모음 으를 구분할 수 없는 언어들이야 알파벳을 모음 으를 합쳐 설명해야겠지만 자음과 모음 으를 구분 가능한 한글을 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큼은 자음과 모음 으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